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이 좀 핫해서 많이 궁금했던 종목들 두 가지 빠르게 OX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알아보겠고요.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양극재는 정말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 그만큼 잘 매수가만 잡게 된다면은 수익을 또 가져다 주기도 쉬운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죠. 두 분이라면 오늘 또 이슈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네, 5로 일치가 됐고요. 현재 주가도 4%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7%까지 올랐고요. 여기 보면은 그 양극재 생산 공장 설립 이야기 때문에 오늘 삼성 SDI도 뭐 포스코 케미칼도 뭐 이렇게 거론되는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지금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는데 앞에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공동 출자한 합자법인인 에코프로 BM EM이 이제 공장으로서 이제 양극재 공장을 준공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완성되게 되면은 삼성 SDI 향으로 이제 1분기 내에 내년 1분기 내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공장 내용 조금 하더라도 연간 5만 4천 톤 정도를 지금 생산할 예정이고 지금 가동되는 공장만 하더라도 연간 3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연간 9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해서 거의 이제 최대 규모로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생산 공장 증설에 박차를 조금 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에코프로 관련 회사만큼 양극재 또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조금 완성하는 기업은 없다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시스템을 정말 이 밸류체인을 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영업이익도 1조 원을 지금 2분기에 돌파를 했고 3분기 실적도 1조 5천억 원 정도로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양대 고객사인 SK온과 일단 SDI 향도 꾸준하게 지금 오더 물량이 견조한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니켈이나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가격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도 좀 무색하게끔 판가전이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러한 매출 증가세, 그다음에 매출 증가세, 그리고 이제 생산량 증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아직 오더 물량이 좀 충분한 상태에서 IRA 법안까지 가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효훈 과장님도 오를 주셨는데 사실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안 들어가는 분들의 이유는 그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기업이들이 그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잖아요. 네. 에코프로비엠처럼 2차 전지 소재 양극재처럼 이렇게까지 전성기가 긴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왠지 내가 들어가면은 피크아웃의 이야기 아니면 기대감 상실, 재료 소멸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에코프로비엠은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전성기입니까? 네, 사실 뭐 그에 대한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과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방 산업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이제 2차 전지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인데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일단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국면인 상황이고,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좀 발맞춰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양극재를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계속해서 캐파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당분간은 사실상 만약에 자금력이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 한정된 자금력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지금 캐펙스 투자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주가 밸류에이션을 좀 부여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현재 주가 레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익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장성이 뒷받침되어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일단 지금 계속해서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1,400억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 뭐 내년 1월부터 또 양극재 공장 추가로 이제 가동이 또 예정돼 있는 상황이 있고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납품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족족 이제 삼성 SDI로 납품처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지금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주가 레벨이 지금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상 최고가 부분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 주가가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지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고가 레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뭐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좀 구간에 진입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 넘어가 볼게요. 신작이 12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지금 크래프톤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유일한 희망인 것 같은데요. 저평가 매력, 신작에 대한 기대 가져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은요? 여기선 또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정영훈 과장님. 네. 뭐 우선 최근에 증권가에서 이제 크래프톤을 보는 시각을 보시게 되면 모 증권사에서는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6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거의 사실상 지금 기존 목표 주가 대비해서 절반이 넘는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러한 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와 같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런 단기 실적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신작 출시를 앞두고서 그러한 또 스케줄 컨셉으로 좀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과거 같은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멘텀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숫자 즉 이제 실적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신작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은 좀 주가에는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12월을 앞두고서 뭐 다음 달 한 중순 이후부터는 단기적으로 그러한 신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한 3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이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살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코스닥이 생각보다 약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HTS를 닫아버렸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또 종목을 골라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 보시죠. 겨울은 춥다. 그리고 배당주의 계속 약간 둘 다 겨울과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겨울 그 계절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배당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열어보도록 하죠. GS 글로벌 그리고 SK텔레콤이 나왔습니다. GS 글로벌 하면은 에너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날씨가 점점 우리나라도 추워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북반구에 있는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 추위에서 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겨울이 올해는 좀 추울 것이라고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지금 에너지 가격이 너무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 쪽으로 이런 문제가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전쟁 중이고 천연가스 공급, 그다음에 노드스트림 그 가스관 폭발로 인해서 다가올 겨울에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천연가스 비축을 90%까지 지금 달성했다라고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 비축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화석 연료로 조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뭐 석유 같은 경우에서도 오펙에서 지금 감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높은 조금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이제 고환율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이제 이 석탄 에너지 쪽에서 이런 이전 시장 상황 속에서 석탄 쪽으로 조금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지금 이런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10월 20일에 독일에서는 겨울의 에너지 위기를 좀 탈피를 하고자 화석
발전 에너지를 조금 가동을 조금 승인을 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뭐 관공서 내의 온도를 뭐 19도로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온수를 조금 제한 조치를 한다든지를 하는 지금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도 지금 에너지에 관련한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석탄 가격도 유연탄 가격도 지금 톤당 400달러를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지금 계속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도 러시아 석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겨울이 올수록 수요가 좀 더 부족해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쪽에서도 좀 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겨울을 대비해서 LNG 발전의 일부를 좀 석탄 발전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1조 6천억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지금 LNG 발전량의 8% 정도를 이제 석탄으로 좀 대체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석탄이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올수록 매력도가 부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도 조금 견고합니다. 이제 분기 매출액도 1조 2천억 원, 그 다음에 1조 3천억 원 정도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영업이익도 230억 원, 그 다음에 199억 원으로 조금 이제 양호한 상태를 조금 보이고 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50% 정도 신장한 수치입니다. 또 GS 글로벌은 이제 BSR 석탄 광산 지분 관련해서도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밸류 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조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석탄 관련주로서 충분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테마성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이제 추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그래서 매수는 현재 지금 종가로 진행을 하고요.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은 목표 주가 3,200원, 순저가 2,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배당의 계절 하니까 딱 통신, SK텔레콤이 나왔어요. 뭐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정말 좀 어려운 시장, 그러니까 이런 약세장 국면에서 항상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그러한 주식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배당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지금 이제 9월, 10월이 넘어가면 이제 얼마 배당 시점이 불과 이제 약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약세장 국면,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현재 시점에서는 통신주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국내 대표적인 통신사 중에서 가장 좀 배당 매력이 좀 우수한 SK텔레콤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5G 전환율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SK 브로드밴드 신규 수주가 또 꾸준하게 확대가 되면서 3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4분기에도 이러한 좀 무난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나금융그룹과 또 지분 교환을 하면서 또 배당 여력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지금 연간 예상 지금 DPS가 한 3,400원에서 한 3,500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한 7%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 주가 레벨에서는 이런 안정적인 실적과 또한 고배당 매력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 지금과 같은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그런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우선 뭐 지금 5만 원대 이하 가격, 지금 한 49,600원 선인데요. 지금 네. 5만 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지금 7%가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한 6만 원 정도 선까지 한 20% 정도 업사이드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뭐 45,000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을 배당의 계절 속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오늘 다 겨울이라는 키워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먼저 기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 기간에 조금 특징적인 종목의 매수 종목으로는 네. 화신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4거래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의 셋이나 파트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지금 조금 우호적인 환율, 그다음에 투싼이나 이제 텔룰라이드 같은 이제 RV 차량이 인도나 미국에서 지금 확대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조금 풀이가 되고요. 다음 종목으로 매수세로는 이제 이수 페파시스가 있습니다. 현재 4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MLB 제작을 위해서 410억 규모의 신규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온 것으로 조금 풀이가 되는데 18층 이상의 이제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쌓는 거를 이제 MIB 레이어라고 MIB 이제 회로기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 이어서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에 지금 한 70%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도 흑자 전환을 통해서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매도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3거래일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옴시티 조금 수혜주로 그다음에 이제 빈셀맨 왕사자가 조금 방한을 좀 연기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주가 흐름이 조금 안 좋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레고랜드에 이제 PF 자금 이슈까지 터지면서 지금 부동산 경기에 조금 만연한 어둠이 지금 건설 경기 주가로 조금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사 최초로 지금 미국에서 SMR 설계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는 등 프로젝트 좀 다각화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 종목으로는 맥커리 인프라입니다. 현재 7거래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보통 사회 간접 투자 펀드로 좀 경기 방어주, 그다음 고배당으로 조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이 아무래도 연준의 조금 공격적인 이제 태도, 그다음 배당주의 매력이 조금 퇴색이 되면서 채권이나 예금 쪽으로 조금 자산이 이동이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감소를 해서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조금 풀이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들이 사고 판 종목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오늘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우선 BJF 리테일이 있습니다. 오늘 네. BJF 리테일이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유통업종 내에서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플레이션 수혜 그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러한 뭐 밥값, 뭐 외식값이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뭐 편의점 도시락 수요라든지 이러한 HMR 수요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당분간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이러한 실적 모멘텀, 실적 시즌인 만큼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을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세가 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분기에 환율과 또 물량 효과에 힘입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추가적인 그러한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볼 만한 또 종목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처럼 만에 롯데제과 쪽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푸드와 지난 2분기에 합병한 이후에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합병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동시호가 구간에 조금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을 앞두고서는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장 막판에 더 힘을 얻는 것 같은데요. 1% 가깝게 내리면서 673.8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피도 0.3% 내립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